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CFR에서 발표한 내용이 양자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그리고 생명공학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굉장히 장문의 그 글을 통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이 세 가지가 미국이 이렇게 집중하는 앞으로 이제 요 제목이 US Economic Security, 미국 경제 안보를 위해서 그 winning the race,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뭐 전에 이렇게 상무장관이라든지 중요한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그 데이터 이 센터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그 분들을 보면은 뭐 델 테크놀로지에서도 참석하셨고 시리그룹 그리고 뭐 대학에서 인디애나 유니버시티라든지 전에 이제 CFR의 지나 라이몬드 지난번에 상무장관이었는데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컬럼비아 대학 그리고 또 CFR 회원들도 많이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고 맥킨지 앤 컴퍼니하고 맥킨지 보고서를 많이 인용하는데 맥킨지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록히드 마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CLA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런 아주 중요한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이게 중국과 미국의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지만 대한민국도 많이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전체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한 뭐 7, 8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하면 흐름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AI와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생명공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처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정도까지 이제 관세 문제나 수출 통제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 문제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팔리시 산업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가 지금 지정학적인 현실과 더불어서 아주 새롭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 네오리버럴 이코노믹스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신자유주의가 이것을 아주 좀 실패한 그런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미국 내부에서 여러 이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내분을 일으킨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의 이제 미국의 상황이 돼서 앞으로 이것을 물론 중국을 극복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좀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저는 읽어보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CFR과 리얼 이콘이라고 한 2, 3년 전인가 리얼 이콘이라고 여기 이제 포린 어페어즈에서 CFR하고 같이 이렇게 출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리얼 이콘 이것도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새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초두에서는
여기 이제 썸머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그리고 생명공학, 요 세 가지를, 그래도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서치를 하시든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요 세 가지가 지금 미국의 수뇌부에서 앞으로 리더십을 이런 쪽으로 해나가고 투자도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해나간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관심을, 특별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천억 달러를 지난 9천억 달러 AI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에 한 지난 10년 동안 9천억 달러를 이렇게 중국이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지난해 뭐 에이펙에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길을 펴지 못하는 게 레어얼서, 여기 히토리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70%의 히토리를 중국이 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99%에 가까운 것이 헤비 레어얼스라고 중히토류, 이렇게 뭐 자석이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것은 거의 100%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처음에는 그것이 미국의 회사였지만 미국이 중국에다 팔아 넘기면서 지금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안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코비드 19 팬데믹 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쭉 설명하면서 있고, 이것을 이제 도표를 이렇게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도록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도표가 시간이 2012년 또 2016년 이렇게 가면서 2020년부터 도표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의존하는 경제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황색 그 표가 서브시다이저, 이게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중국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미국도 금고 안에 보면은 미국도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민간 연구, 민간 섹터를 늘려가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경쟁 투모로우스 테크놀로지인데 이 차세대의 기술의 경쟁에 있어 가지고 주요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그리고 생명공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나가면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실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이 지금 이제 적용되는 분야와 그것이 이 민간에게 쓰이는 것과 군사적인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림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자동화 시스템과 비롯해 가지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은 또 민간 분야에서, 그리고 군사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양자 컴퓨터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지,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쭉 사용이 되는 건지, 군사에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생화학 무기 뭐 이런 분야들까지 전체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살리는 라이프 세이빙 트리트먼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군사적인 분야에서 사용이 될 때는 이렇게 생화학 분야로서 생명을 또 해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FR에서는
맥킨지 앤 컴퍼니의 그 보고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유발을 시키느냐. 29조 달러의 경제 효과를 매년 애뉴얼 이코노믹 밸류가 매년마다 29조 달러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가 38조 달러라서 미국 망한다 막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년에 지금 29조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이 거의 지배를 주도를 해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40년까지 그런 경제적인 애뉴얼 이코노믹 밸류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29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24년까지 이렇게 누적이 되는 up to 29 트릴리언 29조까지 2040년까지 그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부채가 38조 달러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거기에 이제 그 해당하는 미국이 지고 있는 그 부채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가 2040년까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생명공학,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이런 분야에서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혁신이 이렇게 어떻게 확산이 될 것인지 그러한 것을 도표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밑줄에 보시면은 여기 이 글로벌 마켓 쉐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을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17조 2040년까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이것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17조 달러에서 25.6조 달러 그리고 퀀텀 양자 컴퓨터에서는 1980억 달러 그리고 생명공학 바이오테크에서는 2.4조 달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이 한 이제 한 10분의 10 중에 한둘 정도 차지한다면은 그 중에 이제 20개 중에 한두 개가 양자 컴퓨터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이렇게 순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말하는 것은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공공 투자가 스파크를 일으킨다. 어디에?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민간 투자에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공공 투자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이러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렇게 공공적인 그 투자와 함께 민간의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몇 배 정도 프로젝티드 리즐팅 하면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는데 이 예상되는 결과가 여기에서 이제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이 AI에서 이것을 일으키면은 5.6배 정도의 예상되는 민간 투자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퀀텀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여기 이제 컴퓨터를 공공에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민간에서 10배 정도 그리고 생명공학은 한 2.5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지난 이제 10년 동안 over the past 10 years에서 Chinese government는 약 9천억 달러를 AI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에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9천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시진핑이 이제 2013년에 시진핑이 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했는데 올해가 그 해인데 이것을
거의 이제 13개의 13 테크놀로지 에리어 중에서 거의 이제 succeeded in 5 of them 13개 중에서 5개를 성공했다고 그렇게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중에서 미국을 따라잡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퀀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양자 어떤 컴퓨터, 양자 커뮤니케이션 그 시스템에서는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CFR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빨간 밑줄을 보시면은 3월에 중국 정부가 새로운 펀드를 이렇게 추가로 1,380억 달러를 20년 동안에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그리고 생명공학에다가 이 앞으로 20년 동안에 1,380억 달러 추가로 어디셔널 1,38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이니까 벌써 이제 9개월, 10개월째가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 5번에서는 여기 이제 선택된 툴을 미국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selected tools, 어떤 그 툴을 가지고 갈 거냐 그런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뭐 통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을 군사 foreign military sales, 외국의 어떤 무기 판매나 이번에 한국에도 무기 많이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들을 어떤 전략을 취해 갈지 그런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inning the race,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주요 타겟은 중국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야별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플라이 체인, 이 양자 컴퓨터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필요한 컴퓨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게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케미컬 스플라이 체인이 또 필요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퀀텀 컴퓨터 양자 분야에서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양자 분야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이 양자 분야에 대해서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여기 이제 스플라이 체인에 보면은 이 바이오 매뉴팩처링 커패시티가 미국이 지금 부족하다, insufficient,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시설을 위해서 바이오 매뉴팩처링 퍼실리티죠. 이것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20억 달러가 소용된다. 그런 뭐 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민간 분야와 함께 파트너를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이제 레커멘데이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중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분야가 전체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민간 분야가 AI에서 이렇게 그 민간 투자가 전 세계에서 아주 투자의 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AI에 토탈 이렇게 투자 작년에 지난해니까 2024년을 말하는데 2024년에 미국이 토탈 투자한 것이 1,14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전 AI를 통해서 미국은 물론 이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다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미국이 집중 그 투자를 하고 중국을
중국을 이렇게 완전히 멀리 따돌리려는 것이 인공지능 쪽이 아닌가.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아주 당장 내년에 엄청난 그런 경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공지능 분야에 지난해에 980억 달러, 미국은 1140억 달러. 그래도 이제 한 여기서 100 몇십억 달러만 따라잡으면 중국도 미국을 따라잡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회사들이 거의 이제 7조 달러라는 돈을 7 트릴리언 달러 이것을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에 아주 글로벌하게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막 우리나라 울산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짓는데 여기에서 40%를 이렇게 미국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 미국은 전체 데이터 센터의 40%를 미국 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어마무시하게 짓고 여기에서 뭐 필요한 전기는 또 어떻게 충당하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 센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뭘 하나 서치 인공지능 이거 해줘 하면서 이렇게 자판기를 두드리는 순간 엄청난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되니까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는 데이터 센터 또 미네랄 거기에 필요한 광물들, 레어얼서, 히토류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23%전 세계의 취입의 23%를 미국이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2024년 지난해만 해도 미국이 15%였는데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반도체 전 세계의 23%를 미국이 이렇게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다가 맡기게 되면 또 한국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 혜택이 또 엄청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8번에서는 여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스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렇게 A, B, C, D 해서 하나하나 쿨링 뭐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 쿨링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또 네트워킹을 하는 네트워킹 장비 여기 이제 B에 이렇게 네모천한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이렇게 중국의 기업들을 도와주는데 그것이 미국의 그러한 것을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이러한 미국의 공급업체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67%, 43%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여기에 또 많이 거기에 차이니스 펌즈 이렇게 개인 마켓이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데 많은 투자를 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히토류가 대두가 되는데 미국은 중국의 70%의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헤비 레어얼서 이렇게 자석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을 하는 히토류 그걸 만드는데 히토류가 중히토류가 필요한데 거기는 거의 100%를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난 에이펙 그 정상회담 때에 시진핑이 1년 우리가 수출 통제 안 하고 해줄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퀀텀 테크놀로지,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CFR에서는 그 기간을 이 퀀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over the next 5 years, 이게 5년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연구 개발에 대한 부문, 또 유틸리티 스케일 퀀텀 컴퓨팅,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게 양자 컴퓨터는 유틸리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가 된다든지 실제적으로 실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틸리티 스케일 퀀텀 컴퓨팅을 누가 먼저 얼마나 빠르게 만드느냐, 또 그런 경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틸리티 스케일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 CFR에서 예측하는 것은 한 2030년까지,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것을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보수적인 또 컨저버티브 프로젝션, 보수적인 예상에서는 한 2035년에서 2040년, 빠르게 나오면 이제 2030년인데 2035년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에는 보수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한 10년 안에는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까. 유틸리티 스케일 양자 컴퓨터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는 어떻게 또 가는지 그림으로 A, B, C, D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요 상원의 타드 영과 다크 미셀 로조의 말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공학이 대두를 한다는 것은 이 인공지능과 협력을 해가지고, 인공지능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얘기하는 것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이거 세 가지는 하나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상원 타드 영 상원 의원도 하는 얘기가, 이 생명공학은 인공지능과 함께 미국인의 그러한 삶,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세우려는 모든 것을 어떻게 또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고 케어를 할지, 거기 분야까지 이것이 모든 에브리싱, 트랜스폼 에브리싱,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5년 동안에 글로벌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장이 이렇게 1.5조 달러에서 2.2조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분야는 이제 생명공학이 파머시 가면, 약국 가면 이제 파머시라고 되어 있는데, 파머슈티컬 이렇게 그러한 것을 큰 이렇게 생명공학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거기에서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글에서 보면 이제 노벨상을 그 구글에서 받은 것이, 그게 구글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돌려서 생명공학의 제약을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양자 컴퓨터랑 생명 AI랑 양자 컴퓨터랑 생명공학이랑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이제 문제점으로 미국에 지적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5분의 거의 이제 미국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5분의 1이 55세 이상인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몇 년 안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이제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워크포스, 이 인력들이 보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점으로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것이 성장을 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중국은 400폴드 over the p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에 한 400배가 성장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중국이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페이턴트, 이 특허를 주는 바이오테크 페이턴트, 글로벌하게 생명공학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이, 이것이 1%, 2000년대에는 1%에서 2019, 20년 지나고 나니까 28%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1년에 거의 한 배 이상을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면서 한 배, 두 배, 네 배, 8배 계속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28%까지 성장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7%인데 이것이 글로벌하게 차지하는 그 비용이 생명공학에서 거의 이제 미국을 능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에 대한 이렇게 그림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또 한 각 세밀한 분야들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쭉 설명하는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또 크리티컬 미네랄 해가지고 광물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주요한 내용이 제가 머릿속에 심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할 때에 이쪽으로 이것이 같이 세 개가 버물려져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이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부분의,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자 컴퓨터랑 그리고 생명공학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가기 때문에 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메인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이것을 메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직업을 가지거나 할 때에도 많이 이렇게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CFR의 요 내용, 요새 12월 이렇게 11월 말에 발표가 된 것인데 이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